안녕하세요. 서구청과 함께 반려견과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에 있어서 어떤 음식이 좋은가요? 네, 기본적으로 사료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사료에 야채랑 과일을 섞어 먹으면 더 좋고요. 왜 사료를 먹어야 하나요? 보호자님께서 직접 영양학을 공부하셔서 화식을 통해서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소 밸런스를 맞춰서 하시면 제일 좋지만 지금 현재 보호자님께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료들은 사료 회사에서 영양 밸런스를 많이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영양 밸런스에 가장 적합한 거는 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O, 유전자 변형이 된 음식들이라든지 화학약품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보호자님께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료가 좋은 사료일까요? 사료에는 등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료에 대해서 성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던가 오리고기나 닭 아니면은 연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성분이 나와 있다, 그럼 재료에 대한 성분들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고품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반대로 가금류,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저품질의 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료에 왜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먹여야 할까요? 네, 사료는 만들어지기에는 영양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지만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료 함량을 보시면 채소나 과일은 거의 대부분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부족한 것들인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먹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려견들한테 어떤 채소랑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파프리카. 자, 이런 것들이 항산화의 대표적인 음식이라 볼 수 있고요. 시금치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도 있고요. 자, 이런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항산화 음식인데요. 자, 이것 이외에 블루베리라든지 라즈베리, 냉동 트리플베리라고 해가지고 베리 종류 좋은 것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우리 항산화 음식을 아이들한테 급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염증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신맛이 좀 나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갈아서 먹인다면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고요. 강황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에다가 강황가루를 섞어서 같이 먹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서 사람이 먹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먹이게 된다면 좋은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들이 암에 좋은 음식들인데요. 자, 암에 좋은 음식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표고버섯, 그 다음에 호박, 케일이 있습니다. 자, 케일 같은 십자화과, 그러면 청경채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들어가는 십자화과 채소들은 암에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생강이 있는데, 자, 생강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그냥 먹기에 매콤하기 때문에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에 강황에 생강은 한 꼬집 정도 해가지고 같이 먹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푸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계란이라든지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밀싹, 석류, 새싹,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강아지들한테 좋은 거, 자, 바나나가 있는데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심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해갖고 우리가 먹는 유산균들, 그래서 요새는 반려동물 전용으로 유산균이 따로 나오고 있으니 그런 것들 먹이시면 장 건강이나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씨 가루로 된 거. 자, 반려견한테 씨앗을 그냥 그대로 먹이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에 걸릴 수도 있고요. 호흡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루로 된 것들을 먹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호박씨 가루가 된 것들은 인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몬드 가루 같은 경우는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반려견들이 이런 채소와 과일들을 잘 먹는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급여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잘 먹지 않는다 하셨을 때는 자, 음식을 섞어서 주시거나 갈아서 주시면 아이들이 먹게끔 되어 있으니 그렇게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음식들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먹이는 게 다 좋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반려견들마다 알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알러지가 없는 것들을 찾아서 먹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다듬어서 먹이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를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할 건데요. 자, 시금치는 사람이 먹는 방식과 동일하게 먹이시면 되세요. 흐르는 물에 잘 헹궈서 식초에 담갔다가 빼신 다음에요. 자, 얘네 시금치는 그냥 생으로 먹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유기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생으로 먹게 되면 나중에 애들이 결석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서 급여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금치를 살짝 데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야채들을 섞어서 먹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양은 얼마큼 주면 되냐? 사료의 10분의 1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마다 만약에 이제 신장병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10분의 1보다 조금 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성 탈수인 친구들도 10분의 1보다 더 많은 양을 주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호전되고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좋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대량으로 만들었고, 보호자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소분해서 조금씩 만드신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급여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바로바로 만들어서 먹이셔도 되고요.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이셔야 되냐?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소형견이다, 4kg에서 5kg 사이다 하시면 한 번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은 요거보다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양이죠. 그리고 대형견 같은 아이가 좀 큰 덩어리로 요거 하루에 하나 먹는 거니까 양을 잘 지켜서 먹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먹어서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고 하면, 반대로 반려견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초콜릿, 그 다음에 커피, 이런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은 반려동물에게 신경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먹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제 담배, 특히 니코틴. 자, 니코틴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한테 굉장히 해로우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양파라든지 파, 자, 이런 것들은 용혈성 빈혈이라고 적결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밀가루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밀가루를 먹었을 때 그거를 소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중에 많이 나온 제품들을 보면 밀가루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라고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고 뭐 박력분이나 중력분, 메가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글루텐 성분들은 아예 소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 사료라든지 간식들은 급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에게 좋은 음식과 반려견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